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58일째로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6월 14일 월요일 밤 녹화방송에서 기관 간 태스크포스와 회의를 개최한 후 수도권과 블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있는 GCQ 검역으로 지정했으며 리잘, 라구나, 까비떼 지역은 제한이 강화된 GCQ 검역으로 6월 30일까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플러스 지역은 2,4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필리핀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로 인해 격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더 높은 수용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프가오, 일로일로시, 잠보안과 다바오시,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등이 30일까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엄격한 MECQ 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바기오시, 바탕카스, 제너럴 산토스시 등은 GCQ 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4일 현재 690만 회의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했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리루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레고리 델 피아의 기념비 앞에서 화환을 놓은 의식에서 연단에 오르다가 균형을 잃자 소베냐도 장군이 대통령을 급히 부축했습니다. 해리루크 대변인은 대통령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단순한 해프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허리 통증, 편두통, 버거병의 질병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젊었을 때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실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당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사법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한 마약 유통, 판매, 구매자는 지난 4년 6개월간 7,000명이라고 경찰이 발표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2만 7,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투 베수다 ICC 검사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어난 마약과의 전쟁, 살인사건 정식 수사 허가를 ICC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수다 검사장은 필리핀 보안군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법 집행 과정 없이 수천 명의 마약 복용 및 기타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검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경찰과 일반 시민이 섞인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경찰로부터 돈을 받고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수다 검사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장,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서 일어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도 조사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ICC 검사실이 2018년 2월부터 약 3년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 조사를 벌인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조사 기간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16년 7월 1일부터 필리핀이 ICC를 탈퇴한 2019년 3월 17일까지입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 마약 조사에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해리루크 대변인은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는 정치적 문제이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코비드19 변종을 막기 위한 여행 금지령을 기존 6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네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에 부과된 여행 제한의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종을 글로벌 우려의 변종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14일 월요일 민다나오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 정부가 민다나오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에서 새로운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다나오 의원들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지방정부를 차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가가얀데오르 의원은 갈베즈, 듀크, 노갈라레스 및 기관관 태스크포스의 대응이 미약하고 느려 코로나 사례가 증가한 수도 외곽도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못했다며 민다나오에서는 갈베즈 장관의 활동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5월 15일과 22일에 기관관 태스크포스에 백신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프리시마는 갈베즈 장관을 대신하여 의원들에게 사과했으며 6월에 민다나오의 백신 공급량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소는 2021년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이윤 급증은 영업수익이 31.39% 증가하고 금융투자의 공정가치가 39.4%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된 코비드19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화요일 상원의원에 말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국제경제관계국의 에릭 다마요 차관보는 상원 청문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백신 인증 기준에 관한 양자 및 타자 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존 옐로우 카드 시스템이 그 기반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증할 것이라고 주 필리핀 일본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했지만 다른 국가에서 드문 혈전 사례가 보고된 후 접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외에도 일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코로나 백신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에서 기증할 백신 수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의료부분을 위한 코로나 백신의 도착이 6월 17일 목요일에 도착한다고 갈베즈 백신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갈베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예방접종 추진에 관한 상원위원회 전체 청문회에서 도착하는 백신의 1차 물량은 50만 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어떤 브랜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공회의소가 요청한 50만 회가 도착한 후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 회사가 주문한 25만 회 중 5만 5천 회가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바이의 코로나 격리시설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알바이 레가스피시의 격리시설에서 음주가 벌어졌으며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서 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으며 남성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되었으며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정부 부서는 현장의 보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격리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5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5,389명이 발생해 총 132만 7,431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18명이 발생해 22,963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7,145명에 이어 6,667명이 회복되어 124만 6,405명으로 회복률이 증가했으며 회복률은 93.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8,063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46%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9%를 기록했습니다. 6월 14일 필리핀의 확진자 현황에 대한 보건부 자료가 지역별로 발표되었습니다. 깔라바라존 지역은 9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은 832명, 서부 비사야 지역은 683명, 중부 루존이 552명, 다바오 지역이 536명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방 단위별로는 라구나주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바오시 300명, 바탄가스 191명, 까비떼 188명, 남부 코타바토시가 173명이 발생했습니다. 라구나와 다바오의 확진자 증가폭이 우려스럽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03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상승한 111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25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지진학 연구소는 딸 화산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황으로 인해 바탄가스의 딸 화산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딸 화산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황은 하루에 9,911톤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악취에 시달렸으며 목에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딸 화산의 경보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딸 주변의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N95 마스크를 배포했으며 보건부에 추가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바갓의 영향으로 필리핀 일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16일 최저 기온은 25도,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7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